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콜린입니다. 오늘은 작사 작업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도 제가 너무 의지를 불태웠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작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분량이 길어진 걸 보면서 라이브로 작업하는 게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다룰 걸 충분히 다루면서 가사 작업하면서 영상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라이브 영상의 순서는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Give me lots of happy times, I didn't wonder. We are always sitting by the window, easy. Sunshine always seemed to find its way to your soul. Nothing matters when you're walking slow,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all of the night, guessing what the weather's gonna blow. Unwittingly, nobody can follow my way home.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so didn't know I'd change easy. Never really may, jumping over rocks, running in the sun daily.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Looking at the paper, hanging strong, remembering the moment when it all began.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e rain. Nobody really knows the way it's gonna be. Everything is comfy day. I don't remember when it all belonging. Unwittingly,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ly, moving all around without a single wonder. Everything I try to do gets clearer. Hey, in those old days, maybe something good was already happening. I can never really know what kind it was. Nobody can really tell me what it's supposed to show. But now it's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sitting in the corner of my bedroom, right? So everything is staying here forever, wonder. Unwittingly, I never really knew it was wonder. You were always very close to today. Why did it feel so far away? Unwittingly, my memory keeps coming, wonder, going around you like a satellite in wonder, getting closer every single day to when the sunshine comes again below. Finally I understand, wonder what the season was when we were together easy. 가이드송 음악을 분석해 볼 건데요. 우선 가이드송의 조와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은 vocalremover.org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조와 BPM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조와 그 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파일을 올린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정보가 바로 뜨죠. 이 가이드송은 BPM이 110 그리고 조는 E 플랫 메이저인 곡입니다. 우선 110의 E 플랫 메이저 그리고 오늘 이 가이드송의 여성 보컬의 잔잔하지만 탄탄한 비트가 있고 어쿠스틱 기반의 노래였으니까 그런 노래에 해당하는 곡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곡의 비트와 조를 알고 또 대략적으로 쓰여진 악기들이 어떤 건지 알면 장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장르를 알면 분위기나 주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일반적인 이 곡의 BPM과 조가 가지는 느낌이 어떤지 찾아보고 또 이와 유사한 감성으로 만들어진 기성곡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플랫 메이저 곡이 주는 느낌은 보통 포근하고 밝은 색채, 그리고 따뜻한 느낌과 긴장감이 없는 안정적인 느낌, 부드러운 청량감이 느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밝은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는 곡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곡의 속도인 BPM 110은 미디엄 템포의 곡입니다. 빠르지 않지만 주저함 없는 그런 진행감이 필요한 곡이고요. 예를 들면 걷거나 적절한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경쾌함,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연상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BPM 110은 심장박동보다 약간 빠른 속도인데요. 가볍게 설레이는 그런 느낌? 아니면 로맨틱하면서도 귀엽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 여성 보컬의 톤이 제가 듣기에는 풋풋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무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전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면 좋겠고요. 과장되지 않은 사랑 이야기 아니면 일상에 대한 것, 자기 고백에 어울리는 곡,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그런 조용하고 나른한 오후의 카페나 아니면 조금 어색한 그런 첫 데이트의 설레임, 또 그런 거를 소환하는 가사들, 또는 잃어버렸던 일상에서 찾아낸 기쁨, 그런 느낌의 곡이 연상되는 그런 BPM과 조, 그리고 여성 보컬을 연상시켜 보니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제가 AI로 가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이따가 할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 노래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코러스 부분이에요. 그 코러스의 첫 파트가 Unwittingly라고 시작해요. 송폼을 아시면 네 줄이 verse고 네 줄이 프리코러스이고 그 다음 코러스인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사를 추출하더라도 이 송폼을 모르면 가사 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서 이 송폼에 대한 이해는 계속 학습하셔야 됩니다. Unwittingly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무심코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송에 입혀진 가사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완벽하지 않은 그런 더미로 된 가사지만 작곡가가 의도하는 노래의 방향성이 들어있는 위안성의 최초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Unwittingly 이게 주는 힌트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주제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떤 특정 노래의 파트를 강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의 가사들은 당연히 가이드송 듣기만 해서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스피치 투 텍스트 그걸로 작업을 할 거니까 내가 영어가 잘 안 들렸네 라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몇 번 강조했다시피 이 코러스 파트에서의 첫 파트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는 배경과 스토리 그리고 서사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BPM 110 정도의 E 플랫 메이저로 구성된 곡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물론 여성 보컬 위주의 곡들 중에서죠. 제가 찾아보니까 볼빨간 사춘기의 곡과 그리고 아이유의 곡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곡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이유님이 자주 사용하는 조성으로 E 플랫 메이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유님의 그 대표적인 E 플랫 메이저 곡들이 반편지 있죠. 이렇게 느린 발라드 곡들이라서 이 곡 분위기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볼빨간 사춘기나 아이유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이드송의 목소리 톤이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 톤은 아닌데 스탠딩 에그라는 그룹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도 조성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오네요. 우선 BPM과 조가 맞는 곡을 제가 총 4곡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라는 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확인하려면 벅스나 지니 뮤직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의 이 송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니어스라는 사이트를 봐요. 이 지니어스는 사실 이 가사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나와 있는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송폼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사를 쓰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사이트는 자주 보셔야 하는 사이트 중 하나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선 벌스 1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자인데 그 다음에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이 가사에서 노래말을 전하는 주인공, 즉 화자의 성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첫 줄에 되게 재미나게 대비시켰어요. 표현이 서툴지만 솔직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죠. 밀고 당기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직진형이지만 망설임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의 프리코러스를 보게 되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저는 이 가사 대목을 보니까 모순된 감정이 보여졌어요. 여기 표현 중에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이게 아마 썸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 썸을 탄다는 걸 이렇게 모순적으로 표현했어요. 주인공의 성격이나 감정을 이 정도만 봐도 파악이 되는 듯해요. 이 하나의 곡에는 현실적으로 주인공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섞어 놓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니까요. 주인공의 성격을 코러스까지 봐야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가사는 명확하게 화자의 성격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쓰여진 배경이나 공간에 대한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본 대로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식당도 나와요. 네, 보면 밀가루 음식은 주인공이 못 먹는데 한번 시도하겠다. 그 다음에 매운 음식도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SNS도 언급이 나오네요. 머릿속에 계속 떠도는 그런 감정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의 큰 캔버스처럼 놓여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의 전개 방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사를 보면 처음에 자기소개를 먼저 해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바로 직구로 던져요.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나요? 라고요. 그리고 썸 탈 거야 라고 주인공이 아주 클리어하게 먼저 선언을 해버려요. 그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죠. 전화할 거야, 밥 먹을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약간 불안한 감정도 있어요. 뒤에 보면. 살짝 뒤로 물러나는 상상을 해요.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행동 앞으로, 행동 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해피엔딩. 그렇게 노래가 끝나요. 가사가 결국에는 이 특징 중 하나가 주인공의 상대가 되는 그 썸남의 행동이나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주인공 혼자 생각하고 선언하고 또 걱정하고 또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망설임이 초기에 있다가 선언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맛보고는 좌절을 해요. 그러다 다시 좋게 끝나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가사의 철학, 말하자면 메인 메시지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곡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의 설레임의 감정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나 물건들, 이런 일상의 어떤 단어나 물건들로 이거를 사랑을 은유해서 표현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스윗한 그런 감정을 반복적인 훅이나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가보고 싶어요. 아까 그 가이드송 기억나시죠? 여기 코러스 부분에 나온 그 unwittingly 이걸 좀 변형해서 표현을 해보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다 무의식 속에 빠져드는 그런 감정을 넣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썸 탈 거야 라는 이 곡은 이 노래는 직진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사로 표현하고자 하는 곡은 조심성이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unwittingly 라고 하는 이거를 주요 감정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진형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게 신호이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라는 곡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니어스로 제가 살폈고요. 여기 보면 verse 1 프리코러스, 코러스, 그리고 verse 2, verse 3로 가네요. 그리고 프리코러스로 가고 또 코러스로 가는. 저는 가사학원에 다닐 때 verse를 3까지, verse 3까지 집중해서 쓰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verse 1, 2까지만 있는 곡도 많아요. 그런데 verse 3까지 써보라는 게 일관성 있게 글을 쭉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선생님께 들었는데 사실 이 verse 3까지 다양한 어휘와 표현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도 verse 3까지 써보는 연습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코러스 파트를 보게 되면 Lighting Star, Shooting Star, 줄게 내 갤럭시. 이거를 보면 과장법이에요. 나의 큰 사랑을 풋풋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verse 2를 보게 되면 쏘아올린 인공위성처럼 내 주위를 마구 맴돌게 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보면 너와 나를 어떻게 보면 너라는 중심을 도는 나라는 별 그것처럼 유니버스 전체를 은유한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이 볼빨간 사춘기의 데뷔곡이거든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 그룹은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인디밴드가 아니라 대중성 있는 밴드로 자리매김된 곡이에요. 이 곡에서 캐릭터 특성 한번 볼까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주인공이 되게 천진난만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에요. 아까 썸 탈 거야 라는 그 곡하고 되게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초반에 여기 보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근데 이게 실제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떨리는 그런 설레는 감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솔직하게 말하죠. 그리고 약간의 핑계를 덧입혀서요. 이게 일상의 비유이고 귀여운 과장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곡의 코러스 파트가 정말 재밌는데요. 살펴볼게요. Cause I'm a pilot anywhere.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파일럿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화자가 말하는 그 사랑을 우주 여행으로 비유를 해요. 말하자면 이거를 스토리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또 하나의 성격을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냐 능동적인 사람이냐의 관점인데 저는 이 곡의 주인공은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너에게 우주를 줄게. 이런 약속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진짜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이 노래의 배경과 공간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첫 시작은 물리적인 배경은 침실에서 아마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너의 품, 그리고 우주를 메타포 삼긴 했는데 너의 품으로 푹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은유적인 배경으로 별빛이나 은하수 같은 게 나오죠. 행성.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빛나는 것들이에요. 매우 긍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간대가 보통 어딜까요? 보면 새벽 또는 밤 시간대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황을 묘사하고 전개하는 전형적인 그런 시점이죠. 이 내용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일상에서 시작을 해요. 보면요, 여기도요. 커피 이야기죠. 그리고 밤의 상상으로 끌고 가요. 별빛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더니 갑자기 스토리가 우주로 도약을 해버려요. 파일럿이다 라는 배경으로 넘어갔다가 구체적인 선언을 해요. 별을 따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 노래의 전개 방식이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물리적으로 옮겨가고 상상력이 확장되는 그런 노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우주를 줄게라는 곡에서 어떤 거를 활용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에서 더 큰 의미로 확장해 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확장되는 거죠. 물론 저는 우주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건 우주를 줄게 해서 보여준 스토리라인이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Unwittingly라고 했던 가이드송이죠. 무의식적으로 무심결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다. 이런 작고 잔잔한 느낌으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선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아마도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같아요. 문득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나의 이런 마음이 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우회하면서 또 소심하게 보여주는 그런 감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싶은 곡이 있어요. 바로 스탠딩 에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볼빨간 사춘기의 대범하고 직선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두 곡에 대비시켜서 약간 내용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기 좋은 곡을 본다면 바로 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가사라는 곡이에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여기는 송폼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음, 송폼을 편집하지 않았네요. 이 노래는 가사를 보게 되면 되게 회상적이고 간절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에서의 화자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면서 느낀 게 운명론적인 사람, 그리고 우연을 믿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가사 속에 보면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 가사의 뜻을 살펴보면 착각하는 것과 또 기대하고 또 착각이고 또 자각하고 나니까 다시 착각이고 이런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인공의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쓰여진 어떤 배경이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리적인 배경은 보면 어떤 거리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발걸음이 걷다가 멈춘 그 어떤 곳이에요. 이런 불특정 다수가 장소가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장소의 특정보다는 너를 떠올리게 하는 그 매개체, 그 트리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트리거가 몇 개 나오는데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거는 오래된 노래 이 자체도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요소죠. 이거는 청각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이 나와요.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요소죠. 그리고 가다 보면 같은 공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같은 공기나 이런 것들이 보면 글쎄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뭔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위기나 무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오감의 재조합에 된 느낌이죠. 이 노래의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면 낮에 걸었던 그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그 시간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 내용에 한 전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스토리냐면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게 오래된 노래죠. 그러면서 과거가 소환이 돼요. 그리고 그게 현재의 내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게 바로 발걸음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해요. 우연히 널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다짐을 하죠. 이 노래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노래가 들려오고 기억이 떠오르고 그게 현재에 영향을 주고 또다시 과거의 노래로 돌아가고 다시 기억이 떠오르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저는 이 오래된 노래라는 곡에서 이 메타포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나의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물질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너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오감을 넣으려고 해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 가사의 특징이 마치 뭐뭐인 것 같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반복적인 불확실성 그런 거를 표현하는 언급이 뭐뭐인 것 같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노래 가사에서 쓰려는 그 unwittingly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무심결에 내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라는 얘기로 끌어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한 곡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스탠딩 에그의 친구에서 연인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가사는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가사를 하나 달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이 노래 가사는 앞에서 저희가 다룬 이 추상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여기 가사에 나오는 주인공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둘이 그냥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친구에서 연인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런 감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둔감한 편이에요. 감정의 인식이 되게 느려요. 그리고 관계의 변화에 되게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되게 뒤늦게 깨닫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 관계에 그냥 안주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사랑이 되어버렸어. 라는 거죠. 이게 보면 이 수동태의 개념이에요. 표현이 아주 의미 있는데 난 아직도 이 변화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 의도는 아니야. 그런데 친구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감정이 되게 소중하고 불타는 감정이긴 한데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노래의 배경과 공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주인공과 상대방이 아마도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그 옆에 있어요, 서로. 그리고 그들이 만나던 곳, 그게 카페일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초기 친구 관계가 되게 안전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연인 단계인 거죠. 이 가사의 내용 전개를 한번 보게 되면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와요. 상대가 되게 달라 보이는 거죠. 이미 내가 버닝하고 이제 그런 건데 어느 순간이냐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감정의 인식을 해요. 그게 깨달음으로 다가오죠. 사랑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심까지 이어지게 돼요. 뒤로 가게 되면. 이게 고백을 할 거다라는 그런 무의식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전개 방식을 보면 의식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수동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중에서야 능동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이 느낌의 곡 전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송,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가이드송을 전개하기 되게 좋은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에 따스한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무심결에 가다가 이 코러스의 Unwittingly를 힌트로 삼아서 모든 걸 전개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 스탠딩 에그의 친구에서 연인 이 노래는 BPM이 또 110 정도가 돼요. 노래 속도도 되게 비슷하고 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야 이런 회고적이면서도 깨달음의 감정 그런데 남녀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한 거 이 노래가 레퍼런스로 쓰기 아주 좋은 노래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퍼런스 곡 4곡을 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여기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곳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느낌 그거를 레퍼런스로 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썸 탈 거야. 이 곡은 반복적인 훅을 쓰면서 질문하고 선언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감성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 노래에서는 이 노래의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오감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청각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말투가 뭐뭐인 것 같아라는 그런 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좀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래된 노래에서는 시간의 순환 구조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구도로 좀 잡아가려고 해요. 과거로 갔었는데 그 과거의 깨달음 그리고 현재 그리고 다시 그런 과거의 이야기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마지막 곡 친구에서 연인 이 노래는 제가 메인 레퍼런스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곡인데 이 곡의 톤이 이래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제야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내러티브 이거를 좀 활용하고 싶고요. 특히 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자각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동태의 느낌을 계속 끌고 가다가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그런 내 감정이래. 내 마음이 이렇대라는 그런 표현 방식 이게 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에서 연인은 이 시점이 불명확해요.
그냥 기억의 단편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작은 물체들, 그 물건들이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네 가지 곡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실제 가사를 써내려가면서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저는 그 무의식 중에 사랑을 느꼈고 그 과거를 한번 해체하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오감을 활용하면서 풀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 느낌은 여성 보컬의 어쿠스틱 감정을 좀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수동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려는 나의 소심한 긍정적 선언으로 전환하는 그런 느낌의 곡으로 만들면 좋은 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사를 추출해야죠. 제가 보여드린 이전의 노타라고 기억하시죠? 이걸 통해 추출을 했고요. 노타는 nota.ai예요. 여기다 파일을 넣고 넣으면 바로 추출을 해줍니다. 제가 바로 추출 완료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원래 가사를 100% 맞게 추출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약간의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모음 관점에선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만약에 이 AI가 제대로 추출을 못한 게 있다면 이건 귀로 알아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 노타는 스피치 투 텍스트에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재생을 누르고 추출한 가사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요. 그 구간을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확실히 듣고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제가 앞서 노타라는 앱으로 추출한 가사를 다시 송폼에 맞게 정리한 파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수작업을 한 거고요. 이 작업은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저도 가이드송을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또 음악의 변화 그런 걸 알아야지 이 송폼에 끼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폼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가사 학원에서도 이것만 배우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쓰거든요. 추출한 가사를 가지고 가사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세부 가사를 보기 전에 Simple Word Cloud Generator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주소가 Simple Word Cloud인데요. 여기에 아까 그 추출한 가사, 노래 가사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when이나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way, wonder 뭐 이런 게 되게 혀를 둥글게 말아서 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음이나 파열음을 적게 쓰고 부드러운 자음을 위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really라고 하는 단어 이게 나오죠. 이게 확신을 뜻하는 부사잖아요. 그리고 know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know 이렇게 안다라는 게 나오는데 동시에 wonder라는 게 나와요. wonder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really know랑 wonder가 같이 나오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 같거든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든지 뭐 깨달았는데 여전히 물음표라든지 그런 깨달음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함 그런 게 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nobody가 같이 쓰인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never랑 always, every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도 이 노래의 더미 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수도 있는데 저걸 수도 있다. 그땐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러한 언어 유희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그런 구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니까 좀 느껴져요. 다음은 노타로 추출한 가사를 송폼에 맞춰 정리한 파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영어 구문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가사를 쭉 보게 되면 이 코러스 파트에 unwittingly가 맞네요. 네, 이렇게 추출한 게 맞았고 그리고 이 단어와 함께 축을 이루는 단어가 보면 이 wonder라는 단어예요. wonder. 네, 그리고 wonder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아까 워드 클라우드에서 봤던 단어인데 꽤 비중이 컸던 단어죠.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면 선샤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피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더, 이게 뜻이 잘 모르겠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금해 이런 건데 이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는 이게 이 주인공의 진짜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가사의 마지막 가사 한번 보시게 되면 Finally I understand wonder what the season was. 이것도 보게 되면 뭐 물론 이게 더미 가사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문장이 주는 감성을 보게 되면 I understand, 즉 이해했다고 단언하다가 다시 원도로 뒤에 나오는 말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이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의문이라는 그런 감정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부연하자면 완성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는 미완성 같은 그런 느낌의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가사 중에 보면 W 클러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what, which, when 이런 단어들뿐만 아니라 wonder나 그다음 unwittingly, 그다음 window, way, we 이런 단어 있죠. 이렇게 주인공이 의문을 가지는데 그 관찰의 시작점이 W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W 단어. 이 W는 아까도 말했지만 발음이 입술을 둥글게 말아서 만드는 소리, 이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놀라움에 따르는 반응이나 의아함 이런 묘한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S 클러스터 단어들인데요. 보면 아까 봤던 sunshine, 그 다음에 seemed, 그 다음에 sitting, slow, season, suddenly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이 S의 발음은 영어 발음으로 따지면 지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소리처럼 내는 그런 소리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 가이드송 가사가 S 클러스터 단어를 유도하면서 갑작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감정을 노래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에도 하나 좀 관찰을 했는데 이건 좀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이미지의 모순에 대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가사가 더미 가사로 쓰이고 있어요. 아까 잠깐 봤던 선샤인이나 그 다음에 뭐 윈도우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ppy times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seemed, 그 다음에 always by the window, 윈도우에 뭔가 갇혀 있어서 주인공인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갇힌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크한 이미지의 단어들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너라는 단어, 네, 그 다음에 bedroom, night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I'm with England, 이거는 가사를 잘못 추출한 것 같아요. 이거 unwittingly가 이렇게 나와. I'm with England, 이것도 사음절이네요. 사음절 unwittingly. 네, 이건 나중에 좀 살피고요. 이게 보면 그 다크한 이미지들이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이 아까 봤던 bedroom, 네, 그러니까 이게 어둡기는 한데 매일처럼 나에게 붙어있는 그런 친숙한 어둠을 되게 모순되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네. 그리고 이 브라이트한 빛은 외롭고 역으로 어두움은 친숙한 느낌으로 이 더미 가사가 표현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빛과 어둠의 공존을 좀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모순이 좀 있어요. 보면 여기도 움직임과 정지되는 것들이 또 같이 쓰이고 있어요. 보면 walking slowl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unning, moving around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보면 sitting by the window, stay here forever 이렇게 좀 정지되는 걸로 노래가 흘러가요. changing slowl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보면 뭔가가 움직이긴 하는데 그 움직임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원형 구조, 돌아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단어들 있죠. 아까 봤던 sitting이라든지
있죠. 그 다음에 stay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everything is changing slowly 아까 봤던 그러니까 분명히 관찰 시점에는 멈춰 있는데 이게 움직이고 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물론 더미 가사기는 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움직여도 도착할 수 없고 멈춰 있는 듯하지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의 해석하기에 따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쓰고자 하는 방향은 아까 이야기한 원더나 unwittingly 같은 이 단어들이 이 전체 감성을 관통하는 감성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노래를 좀 쓰고 싶고요. 그리고 어둡고 불확실한 내용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E 플랫 메이저의 이 정도의 BPM 노래가 따스함을 주는 곡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어두움만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을 남기기는 하지만 그리고 완전히 풀리지는 않지만 저는 이 노래를 가지고서 과거 행동과 행위들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알겠다. 즉 시차가 있고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시적으로 문학적인 톤으로 그걸 그려내면서 이 주인공이 자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사 마인드 매핑을 좀 해볼게요. 그 마인드맵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왔고요. 우선 배경이나 세팅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살핀 것들로 제가 창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메모한 것들을 좀 보니까 우선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곡들 중에 스탠딩 에그의 친구에서 연인 이 곡에서 나온 배경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상대방을 만났던 곳 그런 일상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이게 세팅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들을 연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인은 아니지만 썸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주 가는 곳, 추억이 묻어있는 곳, 여기를 카페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곳이 뭐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곳들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상적인 배경, 그들이 자주 가는 곳, 뭐 이렇게 좀 배경을 써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하나를 더 써볼까요? 네. 여기 하나를 더 써본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라는 곳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는 썼으니까 저는 이 곡에서 주변 환경 묘사는 적절한 수준으로 그리고 과하지 않게 언급하지만 정확히 어딜 묘사하기보다는 주인공이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대의 습관이나 버릇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그런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 이게 묘사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동과 말, 움직임, 관찰, 그걸 주인공이 해석하는 아마 그런 구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 노래는 남녀가 나오고 아까 보컬이 여성 보컬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레퍼런스 곡들도 모두 여자 싱어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여성분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관찰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관계에 있어서 초기 친구 관계가 안전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그린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연인 단계죠. 그래서 썸 타는 연인 단계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다만 이 노래가 아까 모순도 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과거에 느낀 모습들과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더라. 그런 깨달음, 깨달음을 느끼는 주인공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그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에도 그 정서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 저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 좀 밝은 톤으로요. 그리고 이 깨달음 말고도 애틋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아까 레퍼런스 곡 할 때 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러스에 많이 나온 unwittingly 이게 결국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중심 가사의 축을 활용한다면 수동적인 그런 운명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사람과 다가가긴 어렵고 그저 관찰하고 모든 게 다 이랬구나 하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나 핵심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느낀 상대에 대한 애틋한 감성,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떠올리는 기억, 이런 부분들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때의 회상, 이게 메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이런 내용들 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사랑, 그런 뒤늦은 자각, 이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니까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스토리랑 내용 전개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 배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 무심했던 주인공의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 무의식적인 친밀감, 그런 거. 이게 어떤 루틴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전조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점점 보여줄 건데, 처음에는 무심했던 과거를 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물리적인 은유, 그런 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물질성, 이걸 극대화하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회상을 끝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아, 이제야 알겠네. 그랬었구나 하는 그런 순환 구조. 그런 형태고 이걸 통해 시적인 완결성. 이걸 넣어주는. 그래서 아까 레퍼런스 곡들이 시각이나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노래를 전체적으로 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번 노래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노래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래 제목은 그 자체가 주는 매력도가 있어야 돼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여기 그 레퍼런스 곡에서 나왔던 Unwittingly 이걸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찰리 푸스 아시죠? 제가 이 Unwittingly 하니까 찰리 푸스가 떠오르는데 많은 곡을 냈어요. 그죠?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죠. 근데 그 중에 Dangerously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여기 보면 LY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제 일상 단어인 dangerous에서 LY가 붙어서 강렬함과 감정의 강화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찰리 푸스의 노래 제목이 참 노래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노래 자체도 되게 명곡이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래 제목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고 기억하기도 매우 쉽거든요. 그리고 이게 후렴구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가사에 넣기도 되게 유리한 구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목으로 쓰기 너무 좋은 단어죠. unknowingly라고 제목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글로는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참고를 하죠. 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음절을 분석하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앞서 본 송폼에 맞춘 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래 가사와 음절 표기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작업할 가사까지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놨죠. 이따가 가사 쓸 때는 저는 코러스 부분부터 쓸 예정인데, 음절수를 분석하는 거는 노래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음절수 딸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의 음절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가이드송을 들어보면서 같은 단어라도 이 단어의 길이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송에 맞춰서 음절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12초니까요.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Give me lots of happy times I didn't wonder. 그러니까 단기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가사가 위에 저희가 아까 AI로 추출한 가사가 있잖아요. 100% 맞진 않더라도 이거를 준용을 하면서 해볼게요.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그 다음에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갈게요. Give me lots of happy times I didn't wonder. 자, give me lots of happy time I didn't wonder. 이렇게 들려요. Give me lots of happy times I didn't wonder.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봤을 때는 Give me lots of happy time I didn't wonder.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음절을 분석하면요. 이게 한글로 넣으면 거의 맞게 들어갑니다. 다음 거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We are always sitting by the window, easy. We are always sitting by window easy. 이렇게 들려요. We are always 가 아니라 always sitting by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always sitting by. 한글로 쓰면 always sitting by 이렇게 들려요. 제가 이거 음절을 좀 쉽게 딸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 한 10번 넘게 저는 들었어요. 연구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쉬운 것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들어볼게요. Sunshine always seemed to find its way to your soul. sunshine 조금 끌죠 여기서 sunshine. 그 다음에 always seem to find its way to your soul.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soul이 이렇게 끊어서 길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저건 두 자를 넣어도 되고요. 한 자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2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Take the biggest cup, I'm ready, turn below. Give me lots of happy times I didn't wonder. We are always sitting by the window, easy. Sunshine always seemed to find its way to your soul. Nothing matters. 그러면 이어서 제가
프리코러스도 진행을 해볼게요. (30초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30초로 가서 Nothing matters when you're walking slow. 여기가 다 연음이에요. Nothing matter. Nothing matter. Matters when you 어는 거의 when you walk through 이렇게 들려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Nothing matters when you're walking slow. Going 되게 빠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로 분리를 하면 nothing matter when you walk through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going to the running some. going이 두 잘, 이거는 그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요렇게 들리거든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All of the night. Guess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Nothing matters when you're walking slow. Going to the corner, running some. All of the night. 여기 되게 빠르게 러닝 썸이 빠르게 가고 going to the도 going이라고 정확하게 들리진 않고요. going to go to the corner running some 이렇게 느낌이 될 것 같아요. Of the night. Guessing what 여기 이상해요. the weather's gonna blow. 추출한 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Of the night. Guessing what the 이거가 글쎄요, 제가 영어로 듣기에는 all of that may나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all of that may 이렇게 전 들려요. 다시 한번 볼게요. the corner, running some. All of the night. Guessing what the 여기는 지금 핫 네임이라고 추출을 했는데 이건 좀 추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추출한 것도 중요하고 가사를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all of that may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all of that may나 아마 문법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guessing what the weather's gonna blow가 나오죠. guessing what the weather's gonna blow. guessing what the weather gonna blow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하면 guessing what the weather is gonna blow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 세 자로 써도 되고 여기를 네 자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blow가 사실은 3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름절로 표기되는 단어가 맞아요. blow가.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프리코러스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말은 코러스로 넘어가기 전에 확장이 되면서 blow 하면서 많이 꺾여요. 그렇죠? 이거는 이따가 한글 가사를 넣을 때는 blow를 이름절로 하면 오히려 꾸미몸이 많아져서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가사를 쓰면서 이음절로 표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blow는 이렇게 제가 괄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 부분이죠.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Unwittingly, nobody can follow my way home. 여기는 되게 쉽게 들려요. Unwittingly, nobody can follow my way home.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so 조금 어렵네요.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also. 이렇게 들려요.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한글로 보면 my favorite song is playing이 아니라 playing on the radio also 이렇게 들려요. 이걸 표기하면 my favorite song is playing on the radio also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저 더 들어볼게요. Didn't know I changed easy. 여기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Didn't know I changed 이렇게 들리죠. Didn't know I changed. 그 다음에 Never really made. 여기도 조금 쉬워요. Never really made가 아니라 made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한 글자 이름절이에요. Never really made. 다음에 단어가 좀 많네요. 아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Jumping over rocks, running in the sun daily. I changed easy. Never really made. Jumping over rocks, running in the sun daily.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 Sunday 있죠. Sunday가 이게 한 음절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Sundayly라고 들리거든요. Sundayly. 네, 그래서 Sunday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볼게요. I changed easy. Never really made. Jumping over rocks, running in the sun daily. 그렇죠. 네, Sundayly라고 들려요. 이것도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음악을 아까 얘기한 대로 10번 넘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이 전개되는지 이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jumping over rocks, running in the sun daily 이렇게 해서 이게 jumping over rock, running sun daily 이렇게 될 것 같아요. jumping over rock, running in the sun daily 이렇게 되죠. 제가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목이 잠겨 있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야심차게 시작해서 야심하게 가네요. 또 말장난하고 있고. 제가 아까 한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한글로 진짜 막 읽히는 대로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촌스럽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영어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글로 쓰니까 좀 창피하네요.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마저 더 진행을 할게요. 잡음을 여기서, 딴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it off. 이렇게 들렸어요. Like a blanket. 여기도 쓰는 게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돼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blanket 명확하게 이쪽에 강세가 들어있어.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여기는 거의 그냥 shake you though는 그냥 딱 세 글자가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like a blanket. blanket이 아니라 blanket이야. blanket. 그 다음에 try hard to shake
쉐큐도가 아니라 쉐이큐도인 것 같아요. 쉐이큐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이게 글자가 좀 빠지는 느낌이 나네. 그죠?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Like a blanket,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그래서 이거를 음절을 표기를 하면 쉐이큐도. 쉐이큐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쉐이큐도. 그 다음에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조금 놓친 것 같은데요. 잠깐.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Trying hard to shake you though.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really가 아니라 여기 더 빠르게 통화. Really wonder 이렇게 볼까요?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Hard to shake you though.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이게 맞는 것 같네요. Suddenly I'm thinking something really wonder. 근데 그러니까 suddenly가 사실 삼음절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 suddenly가 맞는 것 같아요. Suddenly I'm thinking. 다섯 글자에 something really wonder. 그 다음에 Looking at the paper, hanging strong. Looking at the paper, hanging strong. strong이 되게 많네요. 다시 봅시다. Looking at the paper, hanging strong. 이렇게 되죠. 이거를 쓸지 말지는 나중에 좀 판단을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ooking at the paper, hanging strong. hanging strong. 이렇게. 사실 두 개를 넣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아까 그 꾸밈을 이어서 붙이는 걸 한글로 그대로 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 글자로만 strong을 한 글자로만 넣으면 많이 글자가 비어요. Remembering the moment when it all began. Remembering the moment when it all began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Remembering the moment Remembering인데 ring the moment 이걸 붙였고 when it all began 이렇게 빠르게 갔죠. 그 다음에 프리코스로 또 넘어가네요. 바로 1분 17초.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e rain, nobody.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e rain. 이렇게 될 것 같아요.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at rain. rain이라고 두 글자로 치면 한글로 치면 못 따라갑니다. 이게 한글이 너무 종성음 때문에 연음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한글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연결을 해볼게요. Nobody really knows the way it's gonna be. Nobody really knows the way it's gonna be. 되게 빠르게 갔어요. 여기도요. Nobody really know where it's gonna be. Thought about the rain, nobody really knows the way it's gonna be. Nobody really know where it's gonna be. 이렇게 갔어요. Nobody really know where it's gonna be.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everything is comfy day. comfy day. 이렇게 되죠. everything. Everything is comfy day. I don't remember when it all belonged. When it all belonged. That's the way it's gonna be. Everything is comfy day. I don't remember when it all belonged. I don't remember when it all belonged. belong. 여기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프리코러스 두 번째 게 끝났고 그 다음에 코러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게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I'm with England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 추출한 거예요. 그런데 음절수는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사음절이죠. I'm with England. 그렇죠. 약간 발음이 아까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unwitting이라고 해요. 여기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 Everything inside changing slow. 그렇죠. 이렇게 되죠. Everything inside changing slow. 그 다음 부분 들어볼게요. Moving all around without a single wonder. Everything I try to do gets clearer. 쭉 넘어갔는데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Unwittingly,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ly. Moving all around without a single. 여기가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 라고 들었는데 slowly가 1로 넘어갔어요. moving. 다시 들어볼게요. Slowly moving all around without a single. It all belonging. Unwittingly, everything inside is changing slowly. Moving all around without a single wonder. 여기서 쭉 이어지는데 그래도 끊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Removing all around without 는 around without a single wond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표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다음 것까지도 I try to do gets clearer. Hey, Everything I try to do gets clear. Hey 이렇게 하죠. Everything I try to get clear. Hey clear. Hey 이렇게 되죠. I try to do gets clearer. Hey, in those old days. Try to get인데 이거 거의 되게 빠르게 try to get everything I try to get 이렇게 될 것 같아요. try to get In those old days. in those old days 이거는 in those old days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in the old day만 해도 딱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글자 사음절이에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Maybe something good was already happening. Maybe something good was already happening. Maybe something good what ready happening. In those old days, maybe something good was already happening. Maybe something good was already happening.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여기는 되네요. 그 다음에 브릿지까지도 해볼까요? 브릿지까지 해볼게요. 제가 가사만 좀 따올게요. 빠르게 브릿지를 가사를 따왔고 표까지 만들었어요. 1분 46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잡담을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마디만 좀 하면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그 사람들이 재생을 유지하는 율이 나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중간 거를 더 많이 보거나 하면 더 이렇게 좀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가 그 음절 분석하는 거하고 가사 쓰기 여기서 의외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저 나름대로 이제 레퍼런스 곡 분석하고 이런 것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 음절 분석하는 거랑 가사 쓰는 거에 관심 많이 갖는 것 보고서 여긴 정말 작사의 영역이거든요. 작사하시는 분들. 물론 저는 사실 프로 작사가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저 나름대로 내공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작사학원 딱 10개월 다니고 혼자 계속 쌓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데뷔를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작곡을 계속 만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준에서 배운 게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배운 것들 시행착오 최대한 많이 겪지 말고 배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 의도에 많이 맞게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잡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브릿지로 넘어갈게요. I could never really know what kind it was. 여기 중간에 what it was에서 끊어주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I can never really know what car it was. 이렇게 들려요. I can never really know what car it was.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들어볼게요. Nobody can really tell me what it's supposed to show. 길죠. be supposed to 그 옛날 문법 할 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내게 말해줄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supposed to show 해석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약간 말이 되게 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배열되거든요. 이렇게 가이드송 보면요. 근데 발음이 Nobody can really tell me what it's supposed to show. Nobody can really tell me what it's supposed to show. 이것도 좀 분해해서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Nobody can really 그러니까 really는 저는 really를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써요. 왜냐면 보통 really가 한글로 이렇게 바뀌면 really 두 글자가 되거든요. Tell me what it supposed to show. Supposed to show 이게 아니라 supposed to show 이렇게 돼요. 그래서 can really tell me what it supposed to show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들어볼게요. But now it's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sitting in the corner. Nobody can really tell me what it's supposed to show. But now it's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But now it's still here with me every day. 이것도 되게 빠르게 돼요. But now it still here with me every
every day 이렇게 돼요. But night still with me every day. 제가 실수했네요. 하나 3, 4, 3이 돼요. 그 다음에 브릿지가 마지막이네요. Sitting in the corner of my bedroom, right? So I Sitting under. 정확하게 sitting in the corner of my bedroom, right? So 이렇게 돼요. Sitting in the corner of my bedroom, right? So bedroom, right? So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음절 따기를 했고요. 브릿지까지만 했고 제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작업하고 바로 가사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